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쪽 계속 좋지 않아서 수급 쪽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쪽은 뭐 크게 움직임이 크진 않아서 어차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중국 4월 생산자 물가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는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 뭐 달러 인덱스랑 뭐 달러원, 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이제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GS랑 SO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볼린저 밴드를 일단 이탈을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증시는 조금 하방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매도는 하였습니다. 일단 뭐 두 종목 다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뭐 이 부분 차트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제일제당이나 LG전자, 뭐 효성화학, 한국금융지주들도 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랑 이제 퍼랑 PBR로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쪽은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이제 일드갭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형이랑 신용장구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추이들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하기 앞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단 기관지가 한번 안 좋아지고 나서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는 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좀 방송 중에 뭐 조금 숨을 가쁘게 쉬거나 기침할 수 있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제 마감 시황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 거의 한 2%까지 하락을 하다가 뭐 장을 마감은 한 1.5%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한 1.2%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제 이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인데요. 오늘 그냥 뭐 장 누적적으로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만 거의 1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시면은 뭐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 않고요. 개인이 거의 한 3조 코스피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거의 2조 7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이제 기관이 한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개인도 한 1조 6천,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이제 현 선물 다 매도하면서 선물도 거의 1조 2,5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이 한 2,300억 매수하고, 외국인이 한 1,700억 매도하고,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일단 뭐 코스피 차트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어제 4월 중국 생산자 물가가 이제 전년 대비 6.8% 정도 상승을 하면서 2017년 1월 이후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이 한 6.3%였는데 이제 이것도 상을 하였고요. 일단 뭐 올라온 이유는 뭐 지난해 이제 낮았던 물가에 대한 이제 좀 기저 효과도 있고요. 일부 이제 섹터들이 이제 공급이 차질이 되고, 이제 뭐 국제 유가나 뭐 원재료 가격들도 뭐 많이 상승했던 게 이제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한 것 같고요. 5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 효과도 더 심해지고,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7% 중반 정도까지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자체가, 글로벌 소비자 물가 자체가 사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에 매우 연동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벌어지면서 증시들이 다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뭐 하락을 했었다가 사실 장 막판에 S&P랑 뭐 나스닥은 조금 되돌림은 있었습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코스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3주봉으로 장기 파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1998년도 이제 IMF 바닥 때부터가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이제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상승 전까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끝나면서 이제 1, 2, 3, 4, 5가 크게 1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로 이제 2파로 A, B, C로 이제 2파로 떨어지면서 2파도 완성이 되고, 현재 이제 3-1파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제 완성이 되고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의 2파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뭐 채널링을 해봐도 뭐 사실 거의 이제 채널 닿은 부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좀 따라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차트를 그냥 한번 보시더라도 일봉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볼린저 밴드도 이 보라 색깔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를 계속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일단 이제 이탈을 한 것 자체도 좀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이탈을 하고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할 확률이 이제는 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이 3-1파에 1파가 이 부근,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닿은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채널이 좀 유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원래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나라 파동들이나 뭐 여러 가지 파동들을 봤을 때 그냥 여기가 아마도 이 마지막 5파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까지가 4파, 여기가 그냥 이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거점을 넘어야 되는데 정거점을 넘지 못하는 이제 미달 파동도 존재를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달 파동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시더라도 이제 전환수 기준선 주가가 다 하회를 하였고요. 26일 프랭스팬은 아직까지는 역전되진 않았지만 장중엔 역전까지 됐었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역전은 되지 않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일단 한번 분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봉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이제 여기가 1, 2, 3이라고 해서 여기가 그냥 3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냥 1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를 깨면은 3090을 조금 더 주가가 하회를 하면은 조금 더 하락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봉을 한번 이번에 내린 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최근에 이제 올랐던 파동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1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하락 파동의 시작 파동이지 않나, 어떤 파동이라 할지라도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가 뭐 그냥 A, B, C로 본다면 그냥 A, B, C로 이제 끝났을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하락 파동의 확률이 뭐 나스닥을 봤을 땐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이제 아마 5파 고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A파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파가 5로 진행될 수도 있고 3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5로 진행되면 이제 A, B, C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떨어지고요. A가 3이 되게 되면 이제 플랫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N자 모양으로 보통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런 파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마도 5파로 이제 떨어지는 지그재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라고 하기에는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제 겹치진 않는데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3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나오고 아마도 이제 5가 나오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사실 제가 뭐 장 초반에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딱 기준선을 이제 깰 때 마이너스 한 0.3%그 정도부터 이제 조금 약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좀 풋옵션을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조금 더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뭐 1분 보고로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가 1, 2, 3, 4, 5가 딱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풋을 거의 뭐 한 이 부근에서 딱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환선도 올라갈 때 이 부근에 딱 매도를 했었고요. 이제 그랬다가 오늘 다시 한 이 부근쯤, 잠시만 이제 틱으로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이 부근이나 이 부근쯤에 일단 좀 다시 풋은 다시 매입을 해놨습니다. 일단 뭐 많이 사진 않았고 일단 뭐 개별적인 그냥 주식을 해지할 용도로 샀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상당 부분 조금 해지를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 주가를 봤을 때 일단 뭐 그냥 10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어서 뭐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파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1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3182.24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넘어서진 않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면은 안 됩니다. 일단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마 여기를 뚫지 않는 이상 조금 하락을 할 확률이 더 높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좀 뭐 풋옵션을 이렇게 막 파생을 쓰지 않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대출을 하셔서 뭐 그런 건 좀 상환을 하는 상황이 더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거의 구름대까지도 이제 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26일 후행스팬도 일단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도 뭐 3주봉으로 보시면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딱 2009년,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 진행 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여기도 다 고점하고 고점도 이어지는 걸 봤을 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S&P도 고점을 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볼린저 밴드가 이제 벌어지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A, B, C로 아마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파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그러면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4파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로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도 하락 파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보시더라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요. 뭐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돼 있어서 뭐 26일 후행스팬만 역전이 되면 뭐 조금 더 완연한 하락 추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조금 반등했다가 하락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하락 파동이 아마 미국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 1, 2, 3, 4, 5로 이제 떨어지는 아마도 A의 1파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A, B, C로 2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 4, 5로 또 3파가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한번 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차트가 완전 다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었고 9일 26일 후행스팬 역전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구름대만 깨면 모든 게 사실 다 끝이 나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60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고점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ABC로 2파,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3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2파랑 3파 저점을 그어서 한번 보시면은 뭐 4파를 채널링 해보면 뭐 4파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뭐 4파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1파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4파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간당간당하게 여기서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올라갔다가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며 오늘 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수급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뭐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뭐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23%까지 올라갔었다가 22% 정도, 이제 10%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한 22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예상보다 조금 하락이 빨리 와서 아무래도 뭐 결국에는 변동성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상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뭐 아마도 뭐 지금 차트도 다 깨져 있어서 뭐 조금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역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횡스팬 이제 다 호전이 돼서 이제 구름대만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조금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많다 보니까 뭐 그 영향으로 좀 상승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래도 계속 전환선 위에 있고요. 뭐 여러 다 모든 지표들이 일단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 일단 뭐 도지 모양이 나와서 뭐 약간 조금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모양은 아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조금 해지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뭐 저는 한 보유 자산 한 10%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환선까지는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없이 그냥 호전된 모양새입니다. 차트가 뭐 특별히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뭐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은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제 구름대를 넘어서고 26일 횡스팬을 넘어서야 되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크게 넘어서고 있지는 못한 이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위로든 밑으로든 일단 구름대를 좀 넘거나 이제 얇아져서 아예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조금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뭐 장중 거의 뭐 한 7%까지도 하락을 하다가 뭐 한 3.6%로 이제 마이너스 3.6%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이 전환선에서 조금 약간 지지를 받는 모양새이고요. 뭐 차트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뭐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열 신호를 보이고 나서 이제 70을 넘었다가 조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을 깨고 뭐 매도를 일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 뭐 거래량상 뭐 매도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이게 호가창이 워낙 얇아서 뭐 개인적으로 그냥 매도는 하지 않고 저는 그냥 파생으로 해지를 할 상황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았고요. 뭐 자회사 한국철강이 한 13,000 주인가 뭐 조금 소량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뭐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더 높아서 저희 아마도 좀 더 싸게 사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뭐 다음 주까지가 아마 이제 24일인가 그때까지가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인데 아마 좀 못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연장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뭐 GS 같은 경우 회사는 지금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였고요. 일단 매도를 하고 뭐 조금 전환선 닫고 반등을 할지 뭐 좀 지켜보고 추세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뭐 재차 반등하면 뭐 그때 조금 매수를 하려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SOE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이유로 일단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였고요. 지금은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락한 장에서도 불구하고 뭐 장 중반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조금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좋아 보이고요. 제일제당은.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사실 구름대 이제 깨지고 뭐 다 하락하고 있어서 뭐 차트는 상당히 좋지 않고 있어서 뭐 보유하시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제 기준선 딱 닫고 소폭 반등을 했는데 기준선 지지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하락할지 일단 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시장 상황상 뭐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 이 기준선에서 조금 약간 지지는 보였고요. 일단 뭐 내일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2001년부터 이제 개인이 원래 71조를 매도를 했었거든요. 순매도가 71조였는데 지금 이제 다시 26조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합산하면은 97조네요. 97조를 거의 1년 5개월 정도 만에 이제 97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엄청난 양의 순매수고요. 뭐 외국인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거를 봤을 땐 기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단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기대 수익률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뭐 8% 정도 이제 하회를 했다가 조금 상회를 할 때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한 7.9 기록하고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오파 치고 내려가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그냥 이제 추세적으로 빠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퍼랑 PBR이 좀 약간 트렌드를 타는데 항상 PBR 기준으로 2배 정도 넘어설 때 항상 조정을 나타내는 패턴을 보였어서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금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까지 다 호전 역전돼 있기 때문에 구름대에 미치고 뭐 차트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제 모였다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갈 확률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좀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조금 차트가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뭐 어제 뭐 소폭 떨어진 거 이제 크게 떨어진 만큼은 이제 반등은 했지만 뭐 여전히 뭐 차트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돼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이제 다 역전이 돼 버렸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애플도 차트는 좋아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애플은 아마도 이제 A, B, C파로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가 1, 2, 3, 4, 5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되면 그냥 1파, 2파, 여기가 이제 3파일 확률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뭐 구름대 다 이탈을 했고 모든 게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입니다. 높은 것이 이제 주식이 저평가, 낮은 것이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는 것은 이게 주식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자산 간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거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최근 기준으로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아까 이제 기대 수익률을 뭐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이 수치로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뭐 트레일링 퍼 보시면은 뭐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트레일링이 아니라 뭐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20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주식 시장은 개인적으로 뭐 좀
버블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S&P PBR 같은 경우 보시면 더욱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제 2008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고요. 뭐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2000년이나 2008년도 때는 이 예대율이 이렇게 100%를 넘어가면서 실물 경제 자체가 좋았었는데 이번엔 예대율이 60.9%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실질 금리가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에는 이렇게 9970년 뭐 이런 거에 명목금리보다 이제 실질금리가 중요한데 지금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0.9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은 영향으로 증시가 지금 약간 고평가 구간에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퍼랑 PBR은 뭐 그냥 자료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22조 9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소폭 전일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뭐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항상 하락할 때가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을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90을 깨는 걸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뭐 나스닥을 봤을 때는 여기가 1파라고 하기엔 이미 1파를 확실하게 깨버렸고요. 뭐 구름대 부근에서 조금 반등은 했지만 아마도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뭐 코스피도 아마 이제 그렇게 떨어질 확률이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기나긴 상승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올라왔던 그 상승이 이제 끝날 확률이 조금 이제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충분히 이 부분에서 거래량도 봤을 때 뭐 개인적으로 고점을 치고 이제 이때처럼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코스피랑 뭐 모든 종목이 다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뭐 모든 주식을 정리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저도 이제 키스코 같은 거는 워낙 제가 이제 다시 팔고 사면 이제 호가를 올리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파생으로 해지를 하지만 뭐 파생으로 해지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뭐 기준을 정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기준선이 예를 들어서 깨져버린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던지 뭐 아니면 뭐 전환선을 깨면 매도를 하시던지 뭐 아니면 뭐 5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매도를 하시던지 뭐 아니면 특별하게 뭐 쓰시는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뭐 그거 깨지면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조금 기준을 세우셔서 조금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그냥 사실 수급 보시면은 어제 오늘 뭐 개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별 이제 동향 보시면 이제 개인이 어제는 뭐 3.5조를 매수했고 오늘 이렇게 3조를 매수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게 뭐 그냥 내려가서 사면은 뭐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많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샀다라고 하면은 2015년도까지도 마이너스거든요. 2016년이 돼야 이제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3년간에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은 뭐 배당 빼고는 조금 지출해야 되는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증시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뭐 잡지 말라는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은 저는 뭐 매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수하시려면 이제 구름대도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름대 그냥 넘어서고 나서 조금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투자하셔서 뭐 이제 떨어지면은 장기 투자가 되는 이제 그런 습관은 조금 버리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항상 투자는 지금 당장 돈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근시간 내에 조금 돈이 되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객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명확하게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에 사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조금 본인만의 기준을 항상 세우셔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